깊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원도시 태백. 이곳에는 해마다 6월이면 해묵은 상처로 아파해야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태규 씨는 65년 전 중학생이던 형을 잃었습니다. 8남매의 장남인 형은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학도병으로 참전한 지 7개월 만에 전사했습니다. 군번 0721891 성명 최형규. 고성지구 전투에서 공훈을 세우고 단기 4284년 7월 18일부로 전사하였음을 통지함. 중학교 4학년 때 학도병으로 나가서 유품이라는 게 없죠. 모자 쓰고 교복 입고 군대 나갔으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죠. 참,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전사 통지서가 그게. 제가 이거 형님의 보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물은 네. 형님이 받은 훈장들. 형님의 얼굴이라고 보고 있죠. 형님의 정신. 고 최형규 화사는 모두 11개의 훈장을 남겼습니다. 최태규 씨는 이 훈장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당시 형은 겨우 18살. 학도병으로 싸우다가 전사하기까지 고작 7개월 동안 이만한 무공을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걸까요?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어보면 형님이 체격이 좋고 그때 중학교 4학년이니까 기관총 사수랬대요. 그 같은 부대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용감하게 앞장서서 기관총 사수인데 쫓아나가고 했다고 그래. 갈수록 형님이 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우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진 보면 속만 상한다고 다 없애버렸다고. 졸지에 큰아들을 잃은 부모님에게 더 큰 고통은 전사한 아들을 고향 땅에 편히 묻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뭐 헤아릴 수 없죠. 그 교통 나쁘고 불편한 데를 걸어서 다니면서 참 자식이 유골에도 찾아본다고 헤매고 그 몇 번을 그 산골을 헤매고 다녔겠어요. 두고 온 고향 땅과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을 형님. 실록이 깊어지는 사냐 어딘가에 묻혀있을 최형규 하사를 자신이 죽기 전 고향으로 돌아와 쉬게 하는 게 80살 동생 최태규 씨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올해 82의 이형도 씨는 6.25 참전용사입니다. 태백중학교 2학년 때 고 최형규 화사와 함께 학도병에 지원했습니다. 반가워. 언제 봐도 반가운 태백중학교 동창생 친구들입니다. 이용년 씨 역시 학도병이었습니다. 친구 죽은 내 한번 찾아보겠다고 우리가 같이 내부시내 같이 도행한 사람이야. 세 사람은 오래전부터 태백중학교 학도병 전사자 유해를 찾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최태규 씨도 외출을 준비합니다. 형님이 전사한 곳을 친구들과 오늘 또다시 찾아가 보려는 겁니다.
이영도 씨와 이용현 씨가 형님 유해 찾기에 나선 최태규 씨와 동행하는 건 오늘로 5번째입니다. 온 산천을 헤매고 그때가 그 시골에서 민박을 하면서 이틀인가 사흘 동안 있으면서 찾았는데 못 찾았지. 최영규 하사가 전사한 곳은 강원도 고성. 1951년 7월 태백중학교 학도병 중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하루아침에 군무원을 주고 전방에 투입될 때 그 심정이 누가 말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고. 격전지는 숫고개와 214 고지. 국군의 주 저항선을 기습하는 인민군을 소탕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숫고개예요. 여기도 우리 전우가 한 사람 묻혀 있어. 그 다시 그날 저녁에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다고. 여기 딱 여기서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역구정 내려와가지고 이걸 여기를 사수하라 그러더라고. 여기 내려오는 도중에 인민군 아들이 6개 내려왔거든. 우리는 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그만 벌어져가지고 저기 뾰족하게 보이는 산 214 고지고. 214 고지에선 3명의 태백중학교 학도병이 전사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214 고지 정상으로 가는 길. 사람이 남긴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울창한 숲길입니다. 1951년 7월 이곳에서 매일 치열한 전투를 해야 했던 학도병들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산이 전부 다 민둥산인데 나무가 없어. 이렇게 해도 몇백 메다라도 이래 보면은 뭐가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다 보였다고. 하나도 안 보이잖아. 지금 이래 봤을 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단 50m 앞도 안 보인단 말이야. 숫곡의 전투에 투입된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214 고지를 탈환하고 적 후방 20리까지 침투, 잠복해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4명의 학도병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전투에서 이영도 씨는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딱 옆에서 정말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가시더라고. 그래 봤을 적에 너무 정말로 참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 땅을 파는 것도 없고 우리가 묻을 연장도 없고 한데 가들이 파놓은 인민군 아들이 파놓은 그 엄체호에, 그게 엄체호라 그러지. 거기다 여놓고서는 전부 다 시신을 발로 이렇게 끌어 묻었다 이겁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가다 보면 유해를 찾을 수 있을까? 이영도 씨는 친구들과 그간 5번이나 214 고지를 찾아와 헤매고 다녔습니다. 2010년엔 국군 유해 발굴단에서도 조사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유해 발굴단 우리가 왔다 간 후에 그날 또 물론 했지만 그래. 간 후에 이 산을 거의 다 뒤졌대요. 한 20일 가까이 탐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수통, 실탄, 뭐 철모, 탄피 같은 건 좀 발견이 됐는데 시체 발굴은 못했지. 2개. 손필이 거하고 형 거하고 해놔라. (6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 그리고 사람들. 전쟁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은 자들의 슬픔은 더욱 깊어갑니다. 형규 형, 순필아, 부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대답해 주소서. 우리가 싸울 당시 214 고지와 능선 전체가 민둥산이었었는데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당신네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산이 된 것을 바라볼 적에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다시 한번 불러야 되겠네. 형구 형, 숨필어. 태백중학교 학생들이 참전을 결정한 건 일사후퇴 직후.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38선 아래 태백 근방까지 북한군이 진출해 있던 때였습니다. 북한군에 강제 징집돼 인민군이 되어 전쟁터로 끌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징집을 피해 피란을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태백중학교 학생들은 학도병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후퇴가 시작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2차는 우리가 집에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 127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모였는지 한꺼번에 지금 현재 태백초등학교 그 자리에 전부 다 모였어요. 그래서 1월 9일 날 아침 6시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모들은 반대하고 하지만은 여기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가 지금 이러니까 우리 나야 되겠다. 책과 연필 대신 총을 들고 싸우길 선택한 태백중학교 학생들은 127명. 이들은 1951년 1월 9일 새벽 당시 육군본부가 있던 울산을 향해서 교정을 떠났습니다. 추위와 싸우면서 3일 밤낮을 걸어 경북 봉화에 도착한 127명의 학도병들은 국군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은 울산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당신네가 들어가서 학교에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들어오는 도중에 법전이라는 데서 3사단 23년대 그게 완전히 우리가 편입했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서 같이 산다. 끝나면 우리가 이제 부대 38선 복귀만 되면 우리 학교에 돌아오겠다. 그리고 굳은 약속을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장, 연대장이 하는 얘기가 그럼 좋다. 너희들 죽는 힘이 그리 좋으니까 받아주겠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보병 3사단 23년대의 1개 중대로 편성됐습니다. 군번도 없이 교복과 교모가 군복의 전부인 학도 중대였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전투는 영월 녹전지구 전투. 기초훈련을 받기 시작한 지 4일 만에 투입된 전투에서 학도병들은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집에서 입던 내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복 까만 검좀 가지고 교복을 입었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둘이 입어놨고 집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때 나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 생각도 부모 생각도 하게. 그래서 이제 자꾸 우는 겁니다. 막 개인이 왔다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우는 겁니다. 너무 치열하니까 나도 빨리 죽었으면 하는, 언제 죽어도 죽는데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니까 살아난 것 같아.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낸 거죠. 후회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누구든지 안 했으면 이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 없는 백성이 있으나 마나죠. 한때 생사를 같이 했던 학도병들이 가슴 뜨겁게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보려고 아니 오지 못해가지고 울고 못 가. 못 간다고. 아니라고. 내가 가만히 왔다고. 진짜 반갑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구나. 누구는 아이고 그래도 내보다 덜하다. 이 친구가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고 이런데 포로가 되면 같이 포로가 되자고. 안 잊어버렸지. 아이고 안 잊어버린다. 6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6월.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재회의 기쁨을 안고 다시 먼 길을 떠납니다. 철원으로 1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매일 가니까 유령제 지내고 동네 친구들의 죽은 넋을 기르고 이제 또 철원에 전직배 또 갔다가
간 그 감회가 많이 새롭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도 함께 했습니다. 사제 옆에 앉은 사람이 이제 박효천 자매인데, 그래서 이제 대구서 왔고. 네. 그래서 상당히 있잖아. 많이 있잖아. 박효칠 선생님은 제자들이 학도병에 지원하자 그 역시 23년대에 자원 입대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사제간이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 선생님이 있었을 든든하고 형 같고 부모 같고 많이 의지했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자꾸 하시나니까 더 많이 이따 갔다더니 별로 없지. 근데 상당히 마음이 괴로워. 같이 전쟁에 갔다가 제자가 돌아오지 못하니까 항상 그 아픔으로 마음을 계속 사귀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오르니까 조금 저도 그 아버지 생각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리고 아무튼 항상 선배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그런 말씀을 평상시 사실 때 많이 하셨어요. 박효칠 선생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학도 중대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희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전사한 제자들을 평생 마음의 상처로 안고 살았습니다. 철수작전은 성공리에 끝났으나 2명의 전사자가 생겼다. 모교 교정에서 모두 다시 돌아와 승전의 축배를 들자던 약속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을 남겨두고 온 곳이다. 사랑하던 친구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내 어린 전우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이 3사단 백골부대 23년대를 찾아왔습니다. 6.25 전쟁 참전 중 소속됐던 부대로 학도병들에겐 친정 같은 곳입니다. 백골 부대원들도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을 부대의 영웅이라며 극진히 맞아줍니다. 어느새 주름 가득한 얼굴이 돼버린 팔순의 학도병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젊음과 열정을 바쳤던 곳이 이젠 젊은 패기와 당당함이 가득한 후배들을 위한 곳입니다. 전투 전 결의를 다지며 불렀던 연대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말이죠. (2005년도엔) 부대 안에 태백중학교 학도병 전적비가 세워졌습니다. 해마다 6월 1일엔 추모제도 거행합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이 정식 군번을 받은 날에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용기를 기리는 것이죠. 23년대에선 이렇게 학도병의 정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면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텐데 빈자리 없는 게 아쉽고,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이런 기분으로 이렇게 항상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래 와보면 우리 3사단 장병님들을 이래 보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전쟁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국립현충원. 어떤 이에겐 영광의 시간으로, 어떤 이에겐 상처로 기억되는 전쟁이 최태규 씨에겐 평생의 그리움입니다. 국립현충원의 상징인 현충탑, 그 아래에 또 다른 기억 저장소, 위패봉안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최태규 씨가 형님을 이곳에 모신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태규 씨는
형 하사 최영규의 명패를 1999년에야 이곳에 안치했습니다. 형님, 태규가 형님 찾아뵈러 왔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기를 빕니다. 형님의 명패를 이곳에 남기기 위해 최태규 씨는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학도병이었던 형님의 이름 석자를 국립묘지에 남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련히 여기에 명패가 있을 줄 알고 와보니까 명패도 없고 명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육군본부와 국방부, 내무부 뭐 여러 기관을 방문도 하고 하면서 그 수속을 하는 걸 이제 배웠죠. 배우고 나서 그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위패 건립을 했는데 그 중에 또 이름자가 또 틀려요. 형자와 행자로 전사 통지서가 달라가지고 그걸 또 밝히는데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어언 63년. 최태규 씨는 겨우 동생의 도리를 다했지만 아직도 전쟁의 상처는 기억하는 이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학도병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태백중학교. 오늘을 살아가는 후배들이 생활하는 교정 곳곳에서도 학도병의 참전 역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 사흘 밤낮을 걸어서 현지 입대를 했던 127명의 학도병 중 18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철봉 밑에 무명고지에서 무명고지에 죽었는데 아침 밥을 먹다가 전사했어요. 그리고 16명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어린 학도병들. 겨우 15. 세상을 알기 전에 총을 들어야 했던 그 친구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이 인사에는 정말 신체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이계 소대가 나가가지고 수국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인사에 혼자만 정말 언덕을 뛰넘다가 다시 올라섰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들이 쏜 거예요. 전사한 친구들의 비통한 죽음이 젊은 그들의 못다한 이야기가 충혼탑에 맴돌고 있습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영월 록전에서 최초의 전투를 치르며 처음으로 전쟁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시체는 죽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일단 진짜 우리 학생 어린 마음에 어린애들을 그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왜 일반인들이 집에서 학교 다닐 때 전쟁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또 내용을 조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현리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학도 중대가 현리 전투에 투입된 건 51년 5월. 전방이 무너지고 철수작전이 전개되던 때였습니다. 작전 명령은 인민군과 중공군에게 포위된 아군 3군단의 퇴로를 뚫으라는 것. 이른바 인제 상덕 전투. 단 한 번 실전을 경험한 학도병들이 수적으로 우세한 인민군과 중공군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을 밥을 먹는데 막 밥을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앞에 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대에서 그만 밥도 못 먹고 그 밥을 인민군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모래를 섞어서 땅에다 버리고 전투에 임한 겁니다. 학도 중대는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적의 주력 부대를 격퇴하고 3군단을 포위망에서 구출한 겁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전사자도 없었습니다. 이후 3사단 23년대 학도병 중대는 중동부 전선의 주요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점차 전선을 북상시켜 나아가는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15 소년 학도병들이 해낸 겁니다. (1994년에) 건립된 학도병 기념관엔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의 전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 기록 사진들을 모으고 전시물을 수집하여 학도병들이 솔선수범으로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어때 폼이 나요? 이 모자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았다고.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참혹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너무나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유수열이 아니야, 유수열이. 아, 유수열이 맞다. 그래, 수열이. 수열이야. 유수열이 맞다. 수열이고. 이제 이걸 보면 있잖아. 옛날 생각이 나. 저 원국이고, 요건 박성환이고, 용덕이고, 요거는 이용면이고. 나는 그때 애망청이 땅이 끌렸어. 이걸 보면 어린애 같아. 그런데 1951년 6월 1일 학도병들은 군번을 받고 입대 선서식을 하게 됩니다. 38선을 회복하면 학교로 돌아가리라 맘먹고 있던 학도병들에겐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3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정군에다가 학도병들은 귀가시키라고 했는데 왜 안 시키느냐. 우리는 그 얘기도 못 들었으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사단장한테 항의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장 답변이 곧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서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즐겼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비상이 소집이 됐어요. 그래 나가니까 연면에서 집합시키고 사단장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나가면 통일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더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군번이 하달된 겁니다. 요즘은 이 군번 표찰이 있지만 그때는 그게 없어서 나무를 요만큼 하게 판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군번을 적어서 이렇게 군번을 수여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군번 없는 용사에서 정식 군인이 된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휴전이 될 때까지 전장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서야 학도병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전쟁의 터널을 뚫고 살아남은 이들은 다시 삶의 고단함과 마주했습니다. 20이 넘어 돌아온 이영도 씨는 탄광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주로 채탄한 사람도 있고 굴진한 사람도 있고 저는 정말로 유일하게도 전기 지금 여기 이거 전기 시설이 엄청 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기 시설을 우리가 하면서 계속 정말 한 30 동안 일한 거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왔지만 사남매를 키우며 지나온 세월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광이를 퇴직한 1997년이 돼서야 중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명예 졸업장. 격전지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웠으나 그간 중단된 학업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였기에 명예 졸업장이라도 일찍 줬으면 그래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데 좀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늦게 이제 퇴직하고 이럴 줬잖아요. 그때 받아도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정말 뭉클하고 벅차오르고 그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유공자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뭐. 이것도 소중하지만 나는 정말 소중한 게 이게 국가유공자죠. 후회 같은 건 없어. 후회 같은 건 없어. 내 마음적으로 유공자다. 나는 진실한 우리 대한민국의 유공자다 하는 것을 나 자신이 자부하고 싶다 이게. 그거는 뭐 이렇게 항상 나 자신이 뭐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지 뭐. 전쟁이 끝나고 오래도록 잊혀졌던 학도병들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78배 김은희 씨는 2달 전부터 동네 경로당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36사단 공병대대 병사들이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고 있어서입니다. 주인들 갖다 주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어머니 힘든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래 자꾸 가면 갈 때마다. 그래도 지가 이제 해주고 싶어가지고 해주는 거지. 우리 몸을 받는 보금자리를 해주고 있는데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좋아할지다. 배 안 고플지다. 단무지만 내면 돼요. 새 집을 지으면서 6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도 부쩍 자주 합니다. 근데 우리가 4개를 썼으니까 그걸 왜 다 꺼냈어? 애들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런 영광이 어디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요. 남편 고 신병락 중위는 6.25 참전용사입니다. 127명의 태백중학교 학도병 중 한 명이었죠. 이 집이 바로 김은희 씨의 새 집입니다. 고 신병락 중위처럼 참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육군이 2011년부터 하고 있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270번째 집입니다. 김은희 씨에겐 남편을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새 집입니다. 우리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주먹밥 하려고. 주먹밥 하려고. 늘 오던 분들. 내일 또 나오세요, 일요일인데. 네, 내일은 일단 좀 공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내부 몰딩 작업 다 못 끝나면은 내일 나와야 되고요. 좀 쉬기도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세상이 꽃처럼 보일 일은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육군본부와 공동모금회가 주체가 되어서 6.25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 생활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을 연간 40가구씩 선정하여 주거시설을 개보수해주는 제도로서 태백 지역에 올해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회가 돼서 제가 이 신병락 선배님의 집을 선정을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제 스스로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되고 깊은 사명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도 씨도 요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김은희 씨 새 집을 보러 옵니다. 맨 처음에 와봤을 적에 예, 그렇습니다. 정말 집이 예. 찌그러져가는 집 속에서 말이지 이런 할머니를 구해내서 말이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머니 들어가세요. 주인님 밑에 들어가야지. 땡기면 나오잖아. 이영도 씨가 김은희 씨를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대상자를 찾는 이명진 원사에게 추천했습니다. 샤워할 수 있도록. 학도병으로 생사를 같이 했던 전후 신병락 중위가 저 세상에서 아내 걱정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지금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제일 쉬운 표현일 거예요. 내가 이게 잘 살게 됐다 하고 그럴 것 같아. 금방이라도 그럴 것 같아. 학도병 전우와 그 가족의 삶도 두루 살펴보듬는 일. 이영도 씨에겐 이 또한 전쟁터에서 배운 학도병 정신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인데 뭐 명패 정정한다는 건 뭔 얘기야? 명패 정정 복사를 내가 또 한 개 해놨는데 127명 이제 박효철 선생님이 이제 인솔에서 나간다는 그 이제 명패요. 이제 큰 명패를 학교에다가 교장 선생님들인데다 정정한다. 그래가지고 정정을 하는 거예요. 육군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 명패 사업은 학교별로 6.25 참전용사를 모두 찾아내서 동판에 새겨 전달하는 일입니다. 와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그
학적부를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갔겠지. 복사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태백중학교는 전쟁통에 당시 학적부가 소실돼서 참전용사 찾는 일이 더 힘들었답니다. 때문에 169명의 참전용사를 찾아내는데 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전쟁의 상흔은 이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철의 삼각지대 정중앙에 위치한 오피라 불리는 관측소로 가는 길.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네. 가파른 계단 위에 설치된 관측소에선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이 6.25 전쟁 당시 격전을 치렀던 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철의 삼각지대 정중앙에 위치한 이곳에선 6.25 전쟁 중 크고 작은 전투가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철원과 김하를 저변으로 평강을 정점으로 한 삼각지대라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경계하는 긴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떠내려온 사례도 있겠습니다. 화백 회원들의 감회도 새롭습니다. 30여 명씩 들어가서 아직도 앳돼 보이는 이 후배 장교보다 10살은 더 어린 나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고 더 열심히 싸워야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1129고지야. 우리가 거기서 휴전됐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는 북한강에 쫙 내려오는 데야. 북한강 최상류에서 내려오는 데인데 그게 이제 오이구고지라고 있어. 근데 정말 하자면 오이구고지 저 정도로 이래 돼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좀 그게 이제는 적수정력 다 들어가 버렸어. 저 갈 수 없는 땅 어딘가에도 그리운 학도병 친구들이 묻혀 있습니다. 내가 나이 16살이 와 군생을 했어. 그 집이 올라와서 고생했는데 충분히 그 노고를 제하고 고마워.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만큼 이 선배 전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지키고 있는 GOP도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들으면서 정말 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나라를 더 굳건히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화백 회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한테 받는 거 있잖아. 베비 가져왔어. 베비.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0월부터 화백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지금껏 이어왔습니다. 회원들 회비 1년에 한 번씩 5만 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돈이 이제 서로 없으니까 이래 서로 출혈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강인한 유대감으로 깊게 뿌리내린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의 전후에는 거동이 불편한 이기수 씨마저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옛날 친구들 만나면 그 전에 그 친구들. 꽃다운 청춘에 전쟁터로 나갔던 학도병들의 나이가 어느새 모두 80을 훌쩍 넘겼습니다. 철로에서 저벅저벅 들어왔어. 아무 물었단 말이야. 이영달 하면 죽었다고.
이 친구는 이용도 아니면 죽었어.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 땅에 원가 포탄이 떨어지니까 땅에 지진이는 전부 바위밖에 없어. 포탄이 막 날라오니까 시질 추위도 못하고. 세상은 이런 아픔을 잊어가고 있지만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준필이가 내 앞에서 욕에서 총을 맞았거든. 그랬는데 1m 앞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떨어지는데 그를 뚫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호로 들어갔다고. 참호 속으로 들어간 그거 시체가 하나 있더라고. 연막탄을 딱 때렸는데 내가 다리를 이렇게 기대는 나무 저쪽 반대방에 딱 떨어졌어. 그게 만약에 나무가 아니고 그냥 발밑에 떨어졌으면 나는 그대로 가루가 됐을 거야. 진짜 우리가 전우의 신체를 넘고 넘는다는 걸 거기서 그대로 실감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태백중학교 127명의 학도병 18명이 전사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이제 20여 명만이 남았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가니까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의 길에 맺힌 전국을 무찌르고서 공림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가라. 지난 6월 1일 특별한 손님들이 태백중학교를 찾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127명의 학도병들의 신분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셨던 선배님들의 그 정신을 계승시키고 국민들에게 좀 이러한 사실들을 더 잘 알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의장대가 멋진 공연을 선보이는 사이 2.14 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최영규 하사의 동생 최태규 씨도 찾아왔습니다. 무공훈장에 빛나는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이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입니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도 백발의 학도병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학도병들이 60년 넘게 매년 빠짐없이 이어온 추모제.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학도병 전우들의 영혼을 달래고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전쟁이 남긴 상처를 달랠 수 있는 날이죠. 이처럼 뜻깊은 날에 청소년 애국의 산실인 이곳 태백중학교에서 학도병 추모제와 모교 명패 증정 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께 대한민국 육군 전장병과 더불어 최대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태백중학교 출신 6.25 참전용사 명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6.25 참전용사 대형 명패는 육군이 태백중학교의 학도병과 6.25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뜻깊은 선물입니다. 형이 중학교 4학년이고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 자랑스럽습니다. 예. 생존 학도병과 유족들에게도 축소된 명패가 전달됐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이기수 씨에겐 더 특별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학도병은 펜 대신 총을 들고 이 땅을 지킨 의로운 용기의 상징. 이들에게 이 명패는 학도병의 정신을 말없이 전하는 또 하나의 충혼탑입니다.
뽑아도 어쩜 이리 좋을까요? 근데 이런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은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잊지 않겠어요. 가슴에 미어져서 말도 못하겠네. 지금 와서 살아있는 게 죽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도 않고 부끄럽고 많이 미안한 감이 있어요. 옛 전후 생각이 많이 나셨어요? 이어서 태백 및 영월지역 6.25 참전용사 유족분들께 무공훈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분투하여 발굴의 무공을 세워 오랜 세월 주인 없이 방치됐던 6.25 참전용사의 무공훈장도 이날 참전용사의 유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새로운 보금자리 주인공 김은희 씨도 이날부터 새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외우고 계세요, 신랑. 한판을 보시고 130887. 처음부터 외우세요, 어머니. 네, 박수 주십시오. 65년 전 전쟁의 포화로 이 땅이 요동칠 때 127명의 태백중학교 학도병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8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들 중 유해로 남아 가족의 품에 돌아와 묻힌 이는 단 2명뿐. 오창남은 1953년 2월 김화지구에서 전사했습니다. 애 친구기 때문에 만나러 왔어. 부디 이 용도를 기억해다오, 창남아. 어지러운 시대, 꿈도 젊음도 포기한 채 펜 대신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 싸웠던 127명의 태백중학교 학도병. 이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